외국인 투표. 또 송영길이 또 나왔어. 얘도 또 시비야 철도 건드린 애거든. 그래서 얘가 또 외국인 정당 가입 허용법을 발의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뭐 57이라던가 베트남 댁도 뭐 이렇게 유권자는 다 실행해갖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도 선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바지 사장이잖아요. 그렇죠. 뒤에 선거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는 거의 중국인이죠. 네. 예멘 사태랑 똑같은 거예요. 예멘 사태를 얘기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예멘 물론 문제 없는 건 아니지만 진짜는 중국남이 더 큰 문제죠. 외국인 투표권 문제도 예멘 난민들이 투표권을 갖는 문제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인이 투표권을 갖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국인한테 딸려있는 가족들도 수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나라 안에. 네, 그게 실질적으로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방선거 때 외국인 분포가 보면은 외국인 유권자는 3번의 선거를 거치며 15배 증가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지. 그래서 2006년에는 6,726명이 유권자였대요. 네. 근데 이번 선거 이번 지방선거에는 10만 6,025명. 12년 동안이에요. 12년 동안. 이 추세로 간다면은 10년 동안 몇 명이 될까요? 몇 백만 명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선거의 기본적인 틀을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전라도나 제주도 지역은 앞으로 영원히 민주당의 텃밭이 된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미 외국인이 섞여 있나? 어쨌든 간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거를 갖다가 다른 지역 경상도나 경기도나 이런 데 퍼뜨리게 되면 그 지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동은 철저히 통제해야 돼요. 지금 안 그래도 제주도도 왜 속된 말로 전라 남남도라고 하잖아요. 지금 제주도. 네.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충청도 사는데 충청도는 전라 북북도라고 해요. 그만큼 좌경화가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퍼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중국 남성하고 위장 결혼한 코스타리카 여성 나온단 말이에요. 돈 몇 푼 주고 결혼하고 물론 또 이혼해요. 또 이혼, 또 결혼해, 또 이혼하고 그러면서 돈을 챙기는 거예요. 근데 이 코스타리카에서 중국 남자들이 왜 결혼한 줄 아세요? 목적이? 왜요? 미국 가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들어온 애들은 정상적인 애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하고 이렇게 해서 다민족, 다문화 사회를 얘기하는 건 어떤 그 이상이잖아요. 네. 근데 현실적인 그 행정 실무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놈들이 생긴다고. 결국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어떤 대비책을 세우면서 한다면 대환영이야. 근데 얘기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다문화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는 것은 결사반대다. 그리고 난민도 가려서 받으라.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웃어요? 아니에요. 왜 눈빛이 더러웠어? 왜 그래? 아니, 같은 남자 입장에서 이쁜 여자 저도 좋아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돼요. 이거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이뻐야 돼. 그럼 이뻐야 돼. 그리고 이제 자 이게 난민들이 자꾸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정치. 여기도 보면 오키나와에서 그 외국인들이 미군 기지 철수 데모하는 거를 외국인들이 데모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그때 뉴스 오키나와 타임즈 2015년 9월 24일 뉴스인데 이때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 한국인들이 여기 가서 데모했어요. 미군 기지 철수를 오키나와에서. 그거 왜 그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3명인가가 체포당해요. 네. 그 경찰관 폭행으로. 네네. 일본 경찰관이죠. 그래갖고 체포를 당했더니 거기 가서 시위한 거예요. 그 평화 시위하는 사람을 왜 잡아갔냐? 이건 인권 유린이다. 석방시키라고 데모했는데 여기 뭐 한글 나오죠? 네. 강정마을 생명평화 해군기지 결사반대. 이거 한국인들이거든. 이런 애들이 거기 가서 데모한 거. 아니 왜 일본 가서? 그러게요. 남의 나라 가서? 이게 왜냐면 오키나와가 일본의 변방이잖아요. 끝자락.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이제 고령화와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오키나와에다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안 살아. 이런 지역에 중국인들이 오키나와에 지금 이민을 가서 일본 국적을 갖고 사는 애들이 많아요. 네네. 그러면서 얘네들이 뭘 하느냐? 오키나와에서 선거권을 가진 다음에 오키나와 도지사를 뽑는데 중국인을 뽑아. 그리고 중국인을 뽑아서 오키나와 도지사를 만든 다음에 미군 철수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좌파들은 원래 중국인 좋아하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파들이 그렇게 일본 좌파들한테 초대를 받아서 오키나와 가서 미군 기지 철수 운동을 하고 있다고. 같은 맥락이네요. 같은 우리나라에서도 미군 기지 이런 거. 철수하라고 하고. 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난민이 위험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다른 어떤 난민보다도 위험한 거는 바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이것도 2017년 2월인가 3월 때쯤 그래갖고 여기 보면 박근혜 퇴진 그래서 촛불은 꺼지지 않는 나라 있잖아요. 네. 요 슬로건이 어디서 발견했냐? 일본 오키나와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촛불 광장에서 데모하던 애들이 그때 오키나와에도 그때 같은 시간대에 네네. 가서 저거를 갖다가 미군 기지에다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일본 우파 단체들이 찾아가지고 이거 갖고 항의한 거예요. 이게 왜 한국은 왜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한글을 못 읽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에 와서 미군 기지가 있건 말건 니들이 참견을 뭔데 하느냐. 여기다 데모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항의하려고 보여준 거예요. 음. 근데 내가 이걸 딱 보는 순간 많이 본 건데 하고 검색해봤더니 짜잔 나오네. 정교조 거예요. 네. 그래서 정교조 박근혜 퇴진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정교조 선생들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보이죠? 네. 정교조가 갔나 봐. 결국 이 사람들은 진보 성향이지만 뒷 배경은 중국인 거네요. 중국이죠. 네. 항상 중국. 그래서 이번에 그 JTBC의 차이나는 클라스 네. 여기도 나오는데 이 좌파들이 맨날 제가 역사도 같이 연구를 하니까 뭘 얘기했냐면 이 좌파들이 역사 문제를 얘기할 때 뭘 얘기했느냐 민족사학은 좌파 네. 애국적인 거고 그 다음 우파들이 하는 강단사학은 식민사학이다 비판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JTBC에서 했던 그 차이나는 클라스의 이 방송 내용을 보니까 네. 이 새끼들이 지들이 내국사학이라고 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얘기해. 그 얘기는 뭐냐 중국을 우대해 주는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하는 것들을 막 얘기하는 거야. 사실 예능에서 웃으면서 하면 네. 사람들이 쉽게 동요를 그러니까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도 내로남불이 나타나. 네. 친일은 나쁜 건데 친중은 괜찮은 거야. 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참 잘 포장하는 거죠. 네, 이 나쁜 놈들 많아.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면 오키나와에서만 그런 이상한 일이 있었냐? 내가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네. 요 그래프, 요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요거 이전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오키나와에서 전 도지사랑 전전 오키나와 도지사가 중국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민 세대, 이민을 와서 일본 국적을 취득한 다음에 일본인이 된 중국계 오키나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오키나와에서 선거를 할 때 그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옛날 때도 보면 뭐 박사모 사람들 보면은 그 자기가 국회에 내릴 때 내가 박근혜의 정통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좌파 애들은 또 내가 또 김대중 뭐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했다 이런 개소리 막 하잖아요. 네네. 이러면서 하는 그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발언을 했을 때 인기를 얻고 득표율이 높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오키나와의 그 도지사가 되고자 했던 중국계 네. 후보자들이 뭐라고 얘기냐? 내가 성이 제시요 이러는 거예요. 제 중국 성씨거든요. 예. 그 내가 모택통이랑 같은 집안인 모씨 집안이다. 이런 거를 선거 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오키나와 주민들이 네. 그걸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새끼 짱꼴라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찍겠죠. 네네. 그렇다면 그 후보는 그 선거 유세 때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네. 근데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럼 근데 일본도 중국인 싫어하잖아요. 왜 그래요? 오키나와가 고령화나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고 오키나와에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고 네네.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원주민의 숫자는 점진적인 감소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이민자의 숫자가 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본인이 된 중국인들 이 숫자가 점점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나 중국인이야 네. 이러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네. 방법이네요. 일본 땅에서 일본의 국회의원이 되는데 나 중국인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우와 너 중국인이라고 너 뽑아줄게 이러는 네, 거예요. 중국표. 네. 중국인표. 그러면 걔가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뭐냐? 류큐 독립운동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 일본이 그 원래 류큐 즉 오키나와를 오키나와의 옛날 이름이 류큐예요. 류큐 왕국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원래 일본 땅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일본이 메이지 유신 과정을 거치면서 오키나와와 홋카이도를 점령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 땅이 남은 건데 걔네들이 하는 게 뭐냐? 역사적으로 류큐는 독립국가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독립시켜가지고 우리끼리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중국 땅 만들기 프로젝트네요. 그거 근데 왜 중국인이 얘기하냐고. 내 이렇게 얘기해요. 류큐는 독립 역사에 있다. 그건 나도 알아. 네. 나도 아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중국계 이민자인 그 중국계 그 오키나와 도지사가
그 역사를 얘기하면서 류큐의 독립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독립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독립을 해서 중국 땅에 편입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는 오키나와 출신 일본인이 얘기하라고. 그거는. 그건 내가 들어주겠어. 근데 어디서 굴러먹다 중국 놈이 와가지고 지가 그런 식으로 또 직분을 이용해서 오키나와 도지사가 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게 오키나와 원주민의 의견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짓 하고 다닌다고. 근데 그 원주민들은 노인이 많으니까 네. 그 내막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비판하니까 내 인터넷 방송을 보고 좌파애들이 김정민 박사 친일파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 왜곡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뭔 놈의 역사 왜곡. 인류 역사에 영토는 확장하고 네. 축소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내 땅이 되기도 하고 내 땅이 안 되기도 해. 하지만 지금 현재 역사에서 이제 영토는 약속이 된 거예요. 네. 지금 시대에는. 따라서 오키나와는 일본 땅이에요. 네. 제주도는 한국 땅이라고. 네. 우리가 류큐 문제를 갖고 그냥 냅둬가지고 그 논리를 좌파 논리를 그냥 이용해갖고 그러면 오키나와가 독립돼서 중국 땅이 됐다 쳐요. 지금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중국 놈들, 그 다음 예멘 난민들 이런 사람들이 선거권을 가진 다음에 제주도 도지사를 중국 놈을 뽑은 다음에 네. 얘네들이 독립하겠다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제주도 독립시켜야 되나? 안 되죠. 안 되죠. 제주도는 우리 독립하겠다는 놈들이 있으면 이번에 그 작년이었죠. 스페인의 카탈루니아 독립운동이 있었어요. 네. 카탈루니아 독립운동 때 스페인 경찰들이 들어가서 아주 개패듯이 해버렸어. 나는 그렇게 해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면 어디다 대고 나는 광주 사태도 일으켜. 네. 총 쏴버려 그런다고. 죽여도 돼. 이런 식으로 나가. 누구 만으로 독립해.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과격하게 나가야 돼.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류큐 문제를 사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례를 만들면 좌파들은 또 그 논리로 가. 근데 문제는 네. 뭐냐? 이 독립하면 중국 땅이 된다고. 그럼 우리 바닷길이 막히는 거예요. 네. 내가 왜 그걸 허용하겠어? 그래서 내가 뭔 놈의 개놈의 역사 그런 거야. 류큐가 독립연구에 뭔 상관이에요? 그거는 걔들의 역사가 너희들은 전쟁에 졌고 패자야 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인정해주겠지만 제주도 탐라. 그럼 그거를 막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탐라 왕국의 독립을 반대하는 저 제국주의, 그러니까 한국 제국주의자 이렇게 되는 거야. 뭐 미 제국주의 이런 게 아니라 한국 제국주의. 나는 솔직히 우리나라 한국에 제국주의 해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코딱지만 나라잖아. 네네. 어? 그 뭐 한국 제국주의자 이런 얘기 할 거라고. 나는 다 필요 없다요. 그래 나 제국주의자야. 니들 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독재자가 필요한 시대네요. 그럼요. 그런 식으로 인권 평화라는 말을 하면서 나라를 분리시키고 쪼개려는 전략을 쓰는 놈들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좌파 정권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건 만약이지만 문재인이 정말 아파가지고 쓰러지면은 원래 그게 그 대통령이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탄핵을 받든지 어떤 유고 상황이 발생하면 원래 60일 이내에 재선하는 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대통령 선거 한 번 더 하지 뭐. 혹시? 응.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다음번 대통령이 나온 사람이 있으면요. 강경한 나온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강경화라는 이름이 어려워서 강경화가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라 강경한 사람. 우리 국민들의 간경화를 일으키는 사람 말고 강경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네. 지금 이제 아무리 문재인이 뭐 아프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죽었다고 쳐도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 쪽을 많이 지지하는데 차기 대통령이 과연 우파 쪽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난 그래서 그 예멘 난민들이 좀 더 분발했으면 해요. 분발해. 이유가 사인인가? 흑인들이 또 이게 또 장난이 아니거든요. 또 그렇죠. 주먹이 싸움도 잘하고 한 대만 거시기 주게 아니 뭐 20대 남자들 쫄쫄 굶었거든. 네. 그냥 막 온갖 일들 다 그냥 제주도에서 난리 법석 부르스를 쳐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냥 놔둬야 되는데 그럼 그쵸? 나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우파 사람들 내두라니까 니들 마음대로 하라. 놔둬야 돼요. 나도 범죄하죠. 진하게 당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제주도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그러한 사태가 제주도에서도 있었다 해요. 일본의 과거는 한국의 미래거든. 네. 그래서 제주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김태환 도지사. 그렇다고 해서 이 김태환 도지사를 내가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왜? 이 사람이 아마 그 자유한국당이죠. 그 새누리당 출신 쪽이었을 거야 옛날 때. 근데 이 사람 이거 왔다 갔다 해서 이 정체성도 애매한 사람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때가 뭐였냐면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를 지을 때 이 문제로 시끄러웠을 때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2009년도서부터 2010년 사이에 제주도의 인구 증가율이 확 높아져요. 특히 2010년도에 많이 늘었네요. 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바로 여기 2009년도 8월에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있었던 때예요. 이게 왜 일어나냐?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 자기는 제주도 토박이라면서 강정마을 사람이다 라면서 마이크 잡고 막 데모했던 여자가 있어요. 네. 맞아. 그쪽 제주도 출신 맞아요. 근데 이 여자가 뭘 얘기했느냐? 김태환 주민 소환 투표를 하면서 김태환 도지사를 비난을 하면서 내가 강정마을 지지자는 얘기를 왜 했다고. 그거 왜 했어? 강정 해군기지 반대하려고. 그러니까 토착 사람을 한국의 가오마담으로 내세우고 개떼같이 그 본토 한국에서 사람들이 이주해서 제주도에다가 주거지, 거주지 등록을 해놓고 데모했다고. 나 제주도민이다 이러면서. 위장 제주도민이죠. 네네. 위장 우파, 위장 좌파만 있는 게 아니야. 위장 제주도파도 있었다고. 들어와서 얘네들이 뭐 한 거냐? 강정기지 짓는 거를 반대 운동을 펼쳤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인구가, 제주도 인구가 그래도 10%가 증가했다고. 대단하네. 이렇게 개떼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왜? 얘네들은 거주할 데가 없는 애들이 일종의 난민들이에요. 좌파 난민들. 그 민주노총에서 일 안 해도 월급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 뭐야? 탱자탱자 놀면서 데모만 하고 다닌다고. 근데 이런 돈이 다 어디에서 나요, 이 사람들? 서울시나 우리나라 정부 예산 갖고 나오죠.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네. 우리 세금 갖고 이렇게 좌파 운동을 펼치면 대기업들이 거기다 퍼주죠 또. 대기업만 퍼지겠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들어오겠지? 안 들어오고. 근데 문제는 대기업 같은 데는 우파 아니야. 네. 근데 왜 좌파를 켜서 자기에게 칼을 맞게끔 하는 일을 하냐고. 바보지. 지들도 결국 그 대가를 지금 받는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근데 또 제주도 난민들도 마찬가지야. 얘들 난민들이 그렇게 되면 똑같은 일을 우리나라에서도 벌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건 제주도가 아니라 한국 본토에서도 이런 일들이. 어떤 이슈만 생기면 난민들이 개떼같이 이동해서. 왜? 네. 얘들은 거주지가 불분명하니까 이동해서 거기서 거주지 등록하고 또 투표. 그리고 앙케이트 여론조사할 때 여론에 참여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그게 대세 여론인 것처럼 여론 조작할 때 쓰인다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좋은 게 오키나와 사건을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막을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거를 절대 벤치마킹 못하게 돼요. 일본 사례만 얘기했다면 친일파로 몰고 가요. 네네. 친일파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서 어떻게든 일본에서 좌파들이 어떤 운동했나를 보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전략을 펴죠. 그래서 제가 미국의 사례를 보여주려고. 나는 전천으로 다음 준비 때문에. 네네. 미래의 한국, 바로 캘리포니아가 미래의 한국의 모습이에요. 자, 이건 역대 대통령 선거 결과인데 빨간색이 빨갱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빨갱이네. 빨간색은 공화당. 여긴 반대네요. 공화당 지지자 색깔이고 네. 파란색이 민주당 지지 색깔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캘리포니아. 네. 좀 더 확대해서 볼 텐데 1998년도에는 여기 47번 네. CA라 써 있는 게 캘리포니아 지역이에요. 네. 이 캘리포니아가 공화당의 텃밭이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화당이 우세했어. 네. 이거는 냉전 이전 시대예요. 1988년이니까. 네. 그랬는데 1992년이 되면은 캘리포니아가 민주당의 그 선거구역으로 바뀝니다. 네. 96년도 마찬가지. 그다음 2000년도 마찬가지. 2004년도 그렇죠? 네. 계속 민주당이죠. 계속 파란색이죠. 민주당. 2008년도, 2012년도, 2016년도 이번에도. 쭉 88년 이후로는 민주당이 해왔네요. 그렇죠. 지금 얘가 보면 대통령 선거예요. 네. 대통령 선거인데 대통령 선거 때 항상 캘리포니아는 친민주당, 반공화당이에요. 네네. 이러한 성향이 계속 일관되게 나타났어요. 이거 왜 그랬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멕시코 난민 때문이에요. 민주당은 어쨌든 난민이나 불법 체류자를 완화시키는 정책을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 쪽으로 그 멕시코라든가 히스패닉의 난민들이 왕창 몰려왔어요. 그래갖고 미국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미국 땅에서 애를 낳으면은 네. 그 애는 미국 시민들. 예. 영주권을 일단 받죠. 네네. 나중에 이제 시민권까지 받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니까. 네. 히스패닉의 애들이 민주당을 뽑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1988년도 이후로 공화당은 캘리포니아에서 단 한 번도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네네. 이게 다 왜 그러느냐? 바로 히스패닉의 난민 때문이에요. 멕시코계 난민.
트럼프가 거기다 만리장성 쌓는다는 얘기는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이 좌파들이 뭐 인권, 평화 이런 이선 달콤한 얘기, 지 혼자 착한 척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계속 그 난민을 받아주잖아요. 예멘 난민이 됐던 중국 난민이 됐던 난민을 받아주게 되면 그 난민들은 다 민주당 찍어요. 진짜,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미 3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은, 그리고 또 F4 비자, 그 워킹 비자 받게 되면은 결국 걔들은 선거권을 갖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 분권을 하잖아. 네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앞으로 지방 선거는 계속 민주당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그 꼼수를 지금 이민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로 한국인의 숫자가 줄는단 말이에요. 특히 우파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고령화돼 있다고. 네. 그렇게 된 데다가 이 젊은 세대들이 또 좌파적 성향인데 여기다가 이민자까지 받아들이게 되면은 나중에 자유한국당이 선거에서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지죠. 100% 지죠? 네. 이거를 지금 하는 공작이라고. 그래서 왜 박정숙인가? 네. 그 UN 미래 포럼이라는 거기에 그 여자가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 예멘 난민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민주당의 지지 인구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면 그만큼 또 기하급수적으로 유권자가 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구도 또 예를 들어 무슬림 남자가 한국 여자랑 결혼하게 되면은 네. 애를 빵빵 낳겠죠. 그렇겠죠. 네. 또 척도두겠죠.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은 계속 한국 여자랑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져. 네. 무섭다. 그렇죠. 네. 아니 그런 저는 꼼수가 있었군요. 뭐 그렇게 되면 저는 뭐 그냥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 가서 막 처음을 10명씩 드는 거야. 그래 일단 나는 괜찮아 뭐 그렇게 하면 돼. 저도 그런데 데려가세요. 왜 그래요? 어? 네, 저도 여자 좋아한다니까. 여기 수상한데 이거 왠지 자팔 냄새가 나는데 남자 맞지 진짜? 아이 그건 닮은 타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민자 문제를 가만히 방치하게 되면 이렇게 선거구역까지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분발하라는 거예요. 좀 생각을 하면서. 근데 지금 사람들이 대화라고. 그걸 모르잖아요. 네? 그 투표권을 갖게 할 수 있는 게 얼만큼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그냥 폭력이라든지 범죄율이 올라가는 거에만 사실 포커스를 맞추고 그러니까 내가 있거든요. 여태까지 내가 자꾸 우리나라 제가 이쪽 팬들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좀 방송을 해달래서 제가 안 하고 있었다고요. 저는 굉장히 난민 문제를 좀 늦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왜 늦게 얘기하냐? 저는 사례를 연구하니까. 네. 즉각적 반응 하나고 일단 과거에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느라 제가 일단은 언급을 일단 좀 자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파 방송들의 전반적인 패턴을 봤더니 이 기독교 단체들이 우파 쪽에 많다 보니까 이슬람이라는 걸 엄청 강조해. 네. 이슬람, 그 다음에 뭐 범죄 네.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나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냉정한 사람이니까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앞으로 그 본토 한국인이죠. 본토 한국인의 선거권이 유린되면서 우리의 의견이 사라지고 외국인들을 위한 그리고 중국하고 친중파 이 좌파들을 위한 여론을 대세를 만드는 작업을 이렇게 공작하는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 좌파가 왜 난민을 허용하는지의 그 궁극적인 목표를 보신 거네요. 그렇죠. 얘네들은 결국 20년 장기 집권을 위해서 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3년 후면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테고. 2달 뒤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좀 네, 어쨌든 간에 네.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때 선거 결과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식으로 뒤집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끼리는 야 우리 중에 아무도 안 뽑았는데 쟤 누가 뽑았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뽑은 거예요? 이민자들이. 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화가 나갖고 트럼프를 뽑은 게 있죠. 그렇죠? 네. 그동안 선거를 하지 않았던 탱자탱자 놀고 방관했던 미국 백인사회 실질적으로 걔들이 주류잖아요. 네. 주류였는데 선거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이러면서 방치했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다는 걸 알고 분노한 백인들이 일어나서 이번에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완전히 예상을 뒤엎었죠. 예상을 뒤엎은 건 아니죠. 왜? 여론을 전부 다 그 이민자들과 민주당 이쪽 좌파 애들이 조작하다 보니까 그런 줄 알았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번 선거 결과로 미국 국민의 대의는 그게 아니란 게 이번에 들통이 난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맨날 텔레비만 틀면은 문재인 지지율 뭐 95% 시작. 네. 우리가 북한인 것 같아. 뭐 지지율 95%가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저는 누가 지지하는지 좀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런 자기 인식이 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음번 대통령 선거, 그냥 국회의원 선거 때는 이러한 미국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도 미국의 사례를 철저히 연구해야 돼. 특히 캘리포니아 사례. 왜 캘리포니아 사례를 연구하냐? 단순히 이쪽 캘리포니아 지역이 좌파화된 것만을 내가 우려해서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지사들이 하는 행태를 보라는 거예요. 네. 미국 캘리포니아 재정난에 중국에 우리 주를 팔자. 요따우 소리라는 요따우 소리를. 뭐 완전 또 넘겨주자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민주당 좌파들 죄다 친중파지요? 네. 이 소리 나와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해결하기 위해서 평택시를 팔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지. 인천시 네. 팔자. 맞아. 네? 이런 얘기 나 제주도 팔아버리자. 나올 수 있다고요. 왜? 미국에도 벌써 이런 일이 났어. 재정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캘리포니아가 까놓고 얘기해서 캘리포니아가 가난한 주였냐고. 부자 동네잖아요, 거기. 그 캘리포니아에 잘 사는 부자 동네가 뭐지? 이름? 비버리 힐즈. 비버리죠. 네. 나는 부자가 아니라 거기 가본 적이 없어요. 뭐. 오렌지 카운티 뭐 이런. 그런데 하여튼 그런데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역사가 LA의 역사? 그 이탈리아 마피아가 카지노 짓다가 생긴 도시아니에요. 돈이 철철 넘치는 도시였다고. 근데 왜 이런 짓을 해요 지금은? 돈이 철철 넘치고 잘 사는 동네였는데 네. 뭐 무상복지라든지 이 좌파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세금으로 많이 퍼주기식 이런 거 하고 하다 보니까 네. 멀쩡한 주가 빚더미 앉은 거야. 잘 사는 동네였는데. 그런데 급기 하는 짓이 뭐야? 나라를 팔아먹는 거야. 네. 왜냐 미국은 연방제 국가니까 이것도 연방 국가거든. 나라를 팔아먹는 거야 중국에. 마찬가지예요. 서울시 예산 많았잖아요. 네. 어떻게 됐어? 우리 박원순이가 하면서 많이 퍼주셨죠.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네. 늘었죠? 이제 뭐 서울도 파나? 이렇게 판단 되는 소리가 거야.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런 일이 식이면? 벌어지는 그러니까 네. 멀쩡하게 잘 살던 동네를 좌파들이 잡아서 거지로 만든 다음에 그걸 중국에 팔아넘긴다고. 지금도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권이 멀쩡히 있던 거 잘 해가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세수를 60조를 걷어놨었다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다 쓰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나라 세금 올린다 그러지 재정 다 깎아먹고 있죠. 네. 그리고 또 뭐까지 이제 기업 팔아먹고 있죠. 중국에다가. 네. 이번에 또 삼성도 또 얼마? 1,400조인가 뭐 1,200조에 뭐 팔라 뭐 이런 얘기 했던데. 네네. 삼성뿐만이 아니고 그 삼성 계열도 있고요. 네. 또 그 중견 기업들, 어. 반도체 만드는 중견 기업들한테도 와라. 그럼 우리가 다 지어주겠다. 그러니까 네. 좌파 정권 생기니까 이런 거야. 캘리포니아에서 벌써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IT 사업 실리콘밸리 이런 거 중국에다 막 넘기려고 하고 있죠. 네네.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도 좌파 정권, 친중 정권 생기니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례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벤치마킹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캘리포니아 도지사가 여기 좀 이따 나올 텐데 여기 보면은 제리 브라운인가? 예, 주지사 트럼프 주지사. 패싱 시진핑에게 줄 서 이런 기사 나오잖아요. 이 사람 별명이 달빛이잖아요. 달빛? 문빔. 모르셨나요? 이 사람 문빔? 별명이 문빔이에요. 문빙? 빔. 문빔. 예, 레이저 쏘는듯이. 빙신할 때 빙이 아니고 빙신이니까? 문빙. 우리나라에도 아니면 문딩. 문딩? 예. 문딩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했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 문제는 뭐였어요? 이번에 새해 인사를 중국한테 했죠. 똑같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코민타를 이건 주지사니까 연방정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연방정부를 중국에 팔아넘기는 거잖아요. 문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잖아요. 네. 대한민국을 중국에 팔아먹고 있잖아. 중국을 위한 정책만 하고. 그렇지요.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한다.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좌파 신문 프레시안 네. 그 기사인데 캘리포니아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하라 해놓고 여기 밑에 뭐라 써있어요? 똑똑한 정치인. 이게 좌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 좌파들의 사고방식이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캘리포니아 도지사가 미국 땅에서 미국 연방에서 탈퇴해서 중국의 나라를 팔아먹겠다는데 그거를 똑똑한 정치라 얘기해. 이 기사만 보면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진 우리나라의 좌파들이 지금 정권을 잡았는데 문재인이가 저기 신년에 뭐 신년快乐이런 식으로 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런 얘기하고 중국에게 달라붙고 그때도 그 미국에 가가지고 그 트럼프랑 그 인터뷰할 때 기자가 지금 우리나라가 친중해갖고 미국의 신기가 불편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린 중국이랑 잘 나가고 있어요. 이런 햇소리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뭐 엉덩이에 붙어가겠다고도 하는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를 똑똑한 정치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가리를 가진 이 좌파 좀비들이 문재인의 정치에 대해서 잘하는 것 같아요, 잘못하는 것 같으면 그냥 뭐 90% 이상이 태평성대염이다, 네. 전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참 참담하네요. 문제라는 건 문제. 문제야.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좀비들이 쭉 그렇게 나가려면은 필요한 게 있어요. 마약이에요. 여기 보세요. 평택항에 마약의 본산지가 된다고 했죠? 네. 똑같아요. 캘리포니아, 마리아나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캘리포니아 주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난민도 막아야 되지만 특히 막아야 될 난민은 중국 난민이다. 네. 내가 강력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결혼 찬성하지만 중국 여자 안 된다. 딱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아, 중국 남자도 안 되지. 그렇죠. 안 돼요. 아, 아니. 중국 남자는 괜찮아요. 네, 중국 왜? 중국 남자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 남자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만 네. 중국 남자들이 그 재산 도피 목적으로 했으면은 일단 받고 네. 이혼하세요. 그거는 괜찮아. 받고 이혼해. 네. 어차피 못생긴 뚱깨짐 그 중국 남자일 거 아니야. 돈 때문에 결혼했지 살 때 결혼한 거 아니잖아. 그러네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 돈은 남기네? 그쵸? 그렇죠. 부동산도 소유를 한국 여자 소유로 등기 바꿔. 네. 그러면은 중국에게 뺏겼던 부동산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돈 때문에 중국 남자랑 결혼을 한 이 영혼을 판 한국 여자들 다시 애국자로 전향하고 싶으면 이혼하세요. 찌찌뽕인데 찌찌뽕. 좋다. 네, 그거 하라는 거야. 명의 이전하고. 네. 명의 이전하고 이혼해. 그러면은 받아줄 수 있어. 받아줄 수. 그거 아니면 이거는 등신이야. 이건 매국노야. 그렇게 되면은 돈 때문에 영혼을 파는 행위가 된 거니까 뭐 다 좋다 이거야. 다시 원상복귀하면 되니까. 네.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나는 순수 우파를 좋아하지 않잖아. 내가 다문화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순수 우파 안 좋아해. 전향한 우파도 우파다예요. 전향해. 그리고 그 돈을 갖고 우리한테 후원 많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향하세요. 중국 돈으로 후원 받아서 중국 욕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해줘.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훌륭하십니다. 나는 관대하다 아니에요. 네. 나는 관대하다. 하지만 계기는 쥐뿔도 없다요. 쥐뿔도 없다. 그리고 이제 요즘 제가 최근에 꽂힌 드라마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크릿 시티라는 건데 네. 미국 드라마인 것 같아.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거 호주 드라마. 호주 드라마예요? 잘 모르겠어. 저는 어쨌든 호주 드라마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나 영어 쓰니까 이거 미국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간에 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비밀의 도시 시크릿 시티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호주의 정치인들을 여기 있네. 호주 드라마네요. 내가 영어할 줄 알고 왔어. 그렇네 진짜 써있네. 저는 요것만 알겠는데 저도 영어 몰라요. 그래가지고 네. 이게 뭐냐면은 그 호주 정치인들을 중국 애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중국 국익에 맞게 호주 정치인들을 뒤에서 쥐락펴락 조정하는 거야. 그거에 대한 드라마예요. 아, 박사님이 늘 말씀하셨던 우리나라 정치가 네. 중국 돈을 많이 받아서 지금 썩어 있는 그렇지. 일맥상통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냐. 이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근데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중국 돈을 받아먹은 친중 정치인이 우파에 넣겠냐.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 호주에 노동당에 노동당은 좌파니까 당연한 거고. 근데 그 의원이 중국 자금 받았다가 걸려서 네. 이번에 크게 문제가 됐던데. 그러니까 네. 노동당이 벌써 노동 좌파에 네. 인터넷하자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우파들도 받았다니까. 이 드라마에도 나와요. 심지어 국정원에 해당하는 정보기관까지 중국 돈을 받아먹어가지고 그 중국 애들이 호주의 산업을 빼앗고 자원을 약탈하는 거에 대해서 이 발필려는 양심적인 언론인들을 이 호주 국정원 직원들이 체포하는 거 막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호주에서 그 내정 간섭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네. 만든 게 그런 맥락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이 내정 간섭 못하고. 그렇죠. 네. 지금 우리나라 국정원이 지금 좌파로 변했잖아요. 네. 그래서 걔들이 우리나라 국정원이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빨갱이를 잡는 게 아니라 빨갱이를 잡을 애들을 잡는 게 국정원의 업무로 변했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삼성 반도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거를 막으려는 사람들을 잡는 업무로 국정원의 업무가 변했잖아요. 가슴 아프다. 우리나라도 시크릿 시티 같은 드라마 만들어야 돼. 나한테 이런 소재 정말 많은데.
그래서 지금 호주도 중국하고 무역 전쟁 하고 있지 않나요? 네.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드라마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더 많아. 왜? 우리나라는 이 정치인들이 이 정치 자금을 중국 애들한테 받는데 이 돈이 어디서부터 수입원이 발생했는가를 보면은 심지어 인신매매, 장기매매까지도 있어요. 네.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이 한국 정치인한테 뇌물로 들어가는 것들을 나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돈을 받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벌어지는 그 실종 사건 요즘 많거든요. 그다음 장기매매, 그다음 중국인 난민, 그다음에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비트코인, 마약 거래 이런 걸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안 잡죠. 당연하지. 거기다 기술 유출까지. 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친중 정치는 매우 위험하다. 네. 근데 지금 연예계, 그러니까는 그런 문화 쪽도 거의 중국이 다 잠식하지 않았나요? 내가 저번에 그 2017년 그 SBS 연예 그 대상 할 때 왜 중국 놈들이 나와갖고 이렇게 사회를 보고 하냐고 기분 나쁘게. 내가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도 올렸어요. 왜 짱꼴라들이 나와가지고 하고 왜 화교들만 비춰주고 왜 한국 연예인들은 조금 비춰주고 화교 그리고 화교들을 중심으로 다 대상이 아니라 하여튼 상 많이 싹쓸이 하고 그럼 한국 연예인들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난 이런 건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얘기하잖아. 나는 한민족 우월주의자 아니라니까. 전 다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늘 얘기하잖아요. 특히 우리 박사님 참 관대하시지. 관대하니까. 그런데 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다문화를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미군 기지에 있으면 내가 한미 군사동맹을 항상 강조하지만 나의 이중성은 그 약간 그 사이코패스 같은 이중성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의 이중성이야. 그렇잖아요. 정의를 지키는. 뭐 난 정의라고 난 정의라고도 얘기 안 해.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래. 나는 이런 인간인데 나는 그렇다 해요. 한미 동맹 강조하면서도 미국 여자가 나보다 예쁜 여자랑 다니면은 시비 걸어. 너 왜 나보다 예쁜 여자를 데리고 다녀? 못생긴 한국 여자 만나. 그리고 예쁜 한국 여자는 한국 남자가 데리고 결혼해야지. 그렇죠. 너희들은 섞여서 예쁜 여자 나오면은 그것도 축복이 돼. 그럼 메갈들은 외국인한테? 그럼 결혼해. 해. 네, 그런 거예요. 결혼하면 이제 메갈 안 해요. 소원 성취되니까. 네. 뭐 나는 이런 인간이니까 나를 비난하면 비난해봐라요. 어쨌든 간에 난 다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아름다운 포장된 이상이나 이런 이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강력하고 남들이 봤을 때 무식한 놈이 생각될 정도로의 똘끼 있는 사람이 2개월 뒤가 됐다 3년 뒤가 됐다 대통령이 돼야 되고 2년 뒤에 국회의원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똘끼를 발휘해야 돼. 왜냐? 좌파들이 망쳐놓은 이거를 양반처럼 에헤하면서 좋게 하려고 했다가는 안 돼요. 상대방이 진흙탕 싸움을 하려고 그러고 손에 피를 묻히면은 우리는 갈아버려야 돼. 아주 뼈까지 갈아버려서 아주 나는 그 피국물을 마신다니까. 스키타이 전사, 그거 몰라요? 네. 스키타이가 적이랑 싸울 때 상대방의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적장을 잡아서 목을 쳐서 효수를 하고 그 고기를 발라서 먹었어요. 그리고 그 적장의 목을 잘라서 뼈를 싹 발라서 해골 있잖아요. 해골로 술잔을 만들어서 사신이 오잖아요. 그건 사신에게 그 술잔으로 술 대접했다고. 이게 네 왕의 목이야. 또 아리켜줘. 컴배 우정을 위해서. 이러면 상대방이 희생이 되지. 내가 이런 정신을 갖고 있다니까. 내 얘기잖아. 나는 절대 아름다운 말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요. 왜? 적은 무차별하게 죽이는 거예요. 적은 나는 농자 천하지대보 신토불 이런 말 안 믿어요. 난 이런 말 안 믿어. 양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양 껍데기 벗기고 이렇게 샤실릭을 구워 먹을 때 행복을 느껴요. 그래 착해봐야 호구나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야채에다가 뭐 이렇게 나물 먹으면서 뭐 이렇게 청산 이러는 건 안 좋아해. 난 이런 거 안 좋아해. 그러니까 좀 한국 남자들 이 페미니즘에 주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쪼그라들지 말고 나 같은 잔인한 이 남자의 그 기질을 부활시켜야 돼요. 고구려의 정신. 좌파들이 좋아하는 거 고구려의 정신 아니야. 고구려의 정신을 부활시키려니까 좌파들이 못하는 고대사 고구려의 정신을 우파가 살리면 돼요. 2개월. 내가 안 되면 납치를 해서라도 한다고 했잖아요.
보쌈을 오빠들이 없을 때. 네? 오빠들 없을 때. 그러니까 오빠한테 걸려서 죽어요. 죽어. 중원아 씨에 아직도 보쌈 품술이 있거든. 네. 응? 그러니까 오빠한테 안 걸리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제가 팔공산 가서 많이 빌어드릴게요. 팔공산에 비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납치해 갈 때 네. 거기 남아서 대신 맞으세요. 뭔가 희생양이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전 탈출하면 되잖아. 결심했어. 그래요? 네, 제가 욕바 부대가 많아가지고 네. 멘탈이 강해졌는데 맷집도 좋거든요. 네. 맞아드릴게요. 힘줄 봐, 힘줄 힘줄 봐. 봐. 제가 맞아드릴게요. 알았어요. 그래갖고 급하실 거 못해? 저도 이번에 총각 탈출하고 네. 그리고 이 난민 문제는 내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 모든 그래프를 보여준 결론 중에 하나는 뭐냐? 첫째, 자유한국당 자기네들 그 선거 이기려면은 난민 문제 신경 쓰고 챙겨봐야 해요. 이거 단순히 뭐 무슬림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국회의원이 선거에서 돼야지 국회의원이지 옷 벗으면 평민이잖아. 계속 금배지 달고 싶으면 난민 문제에 관심 갖고 보라는 거. 그 결국 우리나라 우파들도 그렇고 좌파들도 그렇고 캘리포니아나 그 호주 사례를 보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당연히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생각 같아서 드라마도 만들고 싶어요. 저희 드라마 소재 정말 많이 알아.